안녕하세요. 1인 미디어 콘텐츠 제작하기 네 번째 시간, 이게 진짜 내 얼굴 이미지 포샵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스냅시드를 이용하여 간단한 사용 방법을 알아보고 분위기를 연출하고 사진을 합성하며 보정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스냅시드를 이용하여 사진의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둘째, 사진을 합성하고 보정할 수 있습니다. A씨는 버스를 타고 이동하던 중 급하게 미디어 콘텐츠의 앞부분에 이미지를 넣어야 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 사용할 수 있는 컴퓨터가 없어 이미지 편집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현재 A씨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이미지 편집을 해보도록 합니다. 스냅시드는 구글이 만든 무료 사진 편집 어플입니다. 기능이 많고 품질이 좋아 현재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직접 화면을 보며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냅시드 실습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 배경 화면에서 플레이 스토어를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검색창에서 스냅시드를 검색을 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검색 결과가 나오게 되고요. 저는 스냅시드라는 이 어플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열기라는 게 나오는데 지금 이 강의를 보시는 분들은 아마 여기에 설치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설치 버튼 눌러서 프로그램을 설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 설치가 다 완료되면 열기 버튼 눌러서 프로그램을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이 세로로 나와서 저는 화면을 가로로 회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파일은 더하기 버튼 눌러서 파일을 불러올 수가 있고요. 아니면 왼쪽 상단에 있는 열기 버튼 눌러서 사진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저는 사진을 하나 불러오도록 할게요. 그리고 우측 화면을 보게 되면 이 점점점 메뉴가 있는데 이 점점점 메뉴를 눌러보게 되면 첫 번째 설정이라는 게 있고요. 이 설정을 들어가게 되면 테마를 어둡게 하거나 다시 밝게 할 수가 있고요. 내보내기 옵션을 보게 되면 이미지를 크기를 조절하는 게 있는데 여기는 그냥 크기 조절 안 함으로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형식 및 품질이 있는데 아마 이게 기본값이 95%일 거예요. 근데 저희는 사진의 품질을 저하하는 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JPG 100%로 선택을 하고 이렇게 설정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뒤로 가기 버튼 눌러서 왼쪽을 보게 되면 스택 수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스택 수정은 눌러보게 되면요. 실행 취소를 할 수가 있고 다시 실행을 할 수가 있고 원본 상태로 되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했던 단계들을 보면서 특정 단계로 되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게 되면 지금 첫 번째 스타일이 있는데요. 스타일을 누르게 되면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스타일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이미 세팅되어 있는 필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해당 스타일을 누르게 되면 이 사진이 해당 스타일로 보여지게 됩니다. 스무스, 팝 이렇게 눌러보시고요. 마음에 드는 것들을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제가 이렇게 한 번씩 눌러보면서 각각의 필터들이 각각의 스타일들이 어떤 값을 보여주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인아트, 푸시부터는 이렇게 흑백으로 보여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저는 이렇게 눌러보니까 Accentuate라는 항목이 저한테는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이걸 눌러보게 되면 이렇게 하늘이 푸르게 나오는 이런 스타일이 적용된 걸 볼 수가 있고요. 이 상태에서 적용을 하고자 한다면 우측에서 체크 버튼 눌러서 적용을 해주게 되면 됩니다.
만약 우리가 이렇게 사진 보정이 다 끝났다라고 한다면 우측 하단에 있는 이 내보내기 버튼 눌러서 파일을 공유할 수도 있고 아니면 사본으로 저장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저장, 내보내기, 다른 폴더로 내보내기 모두 원본을 저장하는 게 아니라 사본을 만들어서 저장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기본적으로 저장 버튼 누르면 이 파일이 저장이 되겠네요. 이번에는 우리가 기본 보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스타일 밑에 도구 버튼이 있는데요. 도구 버튼 누르게 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보정 메뉴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 나오는 게 기본 보정인데요. 이 기본 보정에서 우리가 화면을 왼쪽으로 드래그를 하게 되면 항목을 선택할 수가 있고요. 좌우로 드래그를 하게 되면 어떤 값을 넣고 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항목 중에서 첫 번째 밝기를 한번 선택을 해볼 건데요. 밝기를 넣어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어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사진이 밝은 게 좋으니까 사진을 밝게 해주면 더 좋은 사진을 얻을 수가 있는데 지금 사진은 스타일이 적용되어서 우리가 아까 그 스타일을 빼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왼쪽 하단에 있는 X 버튼을 누르고요. 위쪽에 있는 스택 수정을 눌러서 되돌리기를 통해서 사진을 처음 불러왔을 때의 상태로 돌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기본 보정을 적용을 해볼 건데 기본 보정에서 먼저 밝기를 우리가 수동으로 한번 줘보겠습니다. 밝기는 기본적으로 밝은 게 좋겠죠? 저는 16을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대비를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비는 노출이라는 건데 밝은 곳과 어두운 곳의 차이를 말합니다. 이 숫자 값이 높아지면 선명해지고 더 진한 컬러가 나오게 됩니다. 대비 값도 이렇게 올려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채도 값을 조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도는 색의 짙은 정도를 말합니다. 채도가 낮을수록 색깔은 옅어지고 채도가 높을수록 색깔은 더 강해집니다. 오른쪽으로 드래그하게 되면 색이 더 들어가게 되고요. 채도를 낮춰주면 색상이 빠지게 되겠죠. 채도도 우리가 적당한 값으로 한번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적용해야 될 게 분위기인데요. 분위기는 대비의 반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어두운 곳을 밝게 해주고요. 밝은 곳을 어둡게 해주는 게 분위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분위기를 조절하게 되면 실제로 사진의 분위기가 조절되는 걸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어두운 건 밝아지고요. 밝은 건 어두워지는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게 분위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볼 것이 하이라이트예요. 하이라이트는 적정 노출보다 밝은 영역, 즉 밝은 곳을 더 밝게 해준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우측으로 하게 되면 지금 위쪽 하늘 부분이 밝으니까 하늘 부분이 더 밝아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아래쪽에 음영은 어두운 부분을 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를 이렇게 값을 빼주게 되면 어두워진 부분이 더 어둡게 적용되고요. 우측으로 음영값을 올려주게 되면 어두운 부분이 밝아지게 됩니다. 너무 과하면 사진이 조금 이상해지죠? 그래서 적절한 값을 찾아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따뜻함입니다. 따뜻함은 색의 온도인데요. 이 값을 올려주게 되면 따뜻한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값을 내려주게 되면 차가운 느낌이 듭니다. 따뜻한 느낌, 차가운 느낌. 여러분들은 어떤 색감이 마음에 드신가요? 자, 이것도 해보시고 적절한 값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기본 보정이 끝나게 됩니다. 나는 이렇게 수동으로 조절하는 게 힘들다라고 하시면요. 아래쪽에 보게 되면 자동 보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동 보정을 통해서 우리가 보정을 더 쉽게 해줄 수도 있는데 이 자동 보정보다는 수동 보정을 통해서 보정하는 게 우리가 원하는 그런 조절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본 조정을 적용하고 싶으면 우측 하단에 있는 적용 버튼을 눌러주면 되고요. 이번에는 우리가 선명도를 한번 조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명도에는 메뉴가 구조하고 선명하게가 있는데, 구조는 빛의 대비를 말하고요. 우측으로 드래그하게 되면 빛이 들어가는 걸 볼 수 있고요. 왼쪽으로 내리게 되면 빛이 조금 빠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조절을 통해서 우리가 빛의 대비를 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선명하게는 말 그대로 사진을 선명하게 맞춰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우측으로 주게 되면 사진이 더 선명해지겠죠? 너무 과하게 되면 약간 보정한 티가 나니까 이것도 적절한 값을 찾아서 넣어주는 게 좋겠죠. 체크 버튼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는 도구 버튼 눌러서 커브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커브는 RGB 색깔을 조절해 줄 수가 있고, 아니면 빨간색만 조정해 줄 수 있어요. 오른쪽을 보게 되면 커브 값이 나오는데, 아래쪽은 어두운 거, 위쪽은 밝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 선 가운데에 어떤 점을 추가할 수 있고요. 이를 위쪽으로 올리게 되면 커브 값이 올라가면서 전체적인 사진이 밝아지게 됩니다. 반대로 얘를 이렇게 내려주면 사진에서 빛이 빠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우리는 채널에서 빨간색을 눌러주게 되면 빨간색만 더 넣어줄 수가 있고 빼줄 수도 있고요. 이번에는 녹색을 클릭하게 되면 녹색을 넣어주고 녹색을 빼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스타일을 보게 되면 커브 값의 스타일을 클릭만으로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도 한 번씩 선택을 해보시고 마음에 드는 걸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택이 완료가 됐다면 체크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저는 이것을 다시 원본 상태로 되돌려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화이트 밸런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트 밸런스는 빛의 색 온도를 맞춰 보정하여 색의 균형을 맞춰주는 보정 기능입니다. 화이트 밸런스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첫 번째는 자동 보정입니다. 두 번째는 수동 보정인데, 이 수동 보정을 눌러보게 되면 색 온도와 틴트가 있는데, 색 온도는 숫자 값이 낮을수록 푸른 빛을 띠고 높을수록 붉은 빛을 띠게 됩니다. 색 온도에 따라서 나타나는 분위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다음 틴트는 색 온도와 다르게 이 숫자 값이 낮으면 초록빛을 띠게 되고 높으면 분홍빛을 띠게 돼서 이렇게 우리가 부드러운 느낌을 조절할 수가 있고요. 세 번째로 이 스포이드를 선택을 하게 되면 스포이드로 선택한 색을 보고 이 그림 전체의 색 온도와 틴트를 판단해서 자동으로 보정해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포이드를 이동해 보면 현재 이동된 포인트에 맞춰서 색 온도와 틴트가 조절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것도 우리가 색 보정이 되면 체크 버튼 눌러주고 다시 원본 상태로 되돌려주기 위해서 스택 수정해서 되돌리기를 눌러서 다시 원본 상태로 되돌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르기라는 메뉴가 있는데, 자르기는 이렇게 미리 세팅되어진 값으로 사진을 잘라낼 수가 있고요. 자유 형식을 눌러주게 되면 사진을 우리가 수동으로 이렇게 잘라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체크 버튼을 누르게 되면 사진이 이렇게 잘라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번에는 사진을 다시 되돌려서 도구에서 회전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전은 드래그를 통해서 사진을 회전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화면 하단에 있는 이 반전 버튼을 통해서 사진을 좌우 반전시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옆에 있는 회전 버튼을 통해서 사진을 회전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는 원근 왜곡이라는 게 있는데요. 기본적인 항목이 기울이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상태에서 위아래 또는
왼쪽, 오른쪽으로 드래그를 하게 되면 사진이 이렇게 기울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비워진 부분이 자동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한 번 더 눌러서요. 이번에는 회전을 한번 눌러볼 건데요. 왜곡을 이렇게 회전을 통해서 왜곡을 시켜주는 겁니다. 지금은 제가 이렇게 왜곡을 시키다 보니까 수평이 맞지 않아요. 이럴 때는 우측에 있는 자동을 눌러주게 되면 이 왜곡이 수평을 맞춰서 사진을 보정해주게 됩니다. 이번에는 크기 조정을 통해서 왜곡을 한번 시켜보도록 할게요. 위로 드래그를 하게 되면 이 사진이 위아래가 작아지게 되고 아래쪽으로 드래그를 하게 되면 사진이 길어지는 이런 효과가 주어지게 됩니다. 이번에는 자유 변형을 통해서 사진을 왜곡시켜 볼게요. 자, 오른쪽은 이렇게 당기게 되면 건물이 이렇게 쓰러지는 모양을 연출할 수가 있네요. 이번에는 이 가운데 버튼을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스마트, 흰색, 검정색이 나오는데요. 스마트는 색을 자동으로 채워주는 기능이고요. 흰색은 왜곡시키고 이 빈 부분에 흰색을 채워주는 거고, 검정색은 검정색을 채워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확장 기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장을 눌러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사진을 확장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신기한 건 제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사진을 드래그 하니까 이 비어있는 부분이 자동으로 복사가 돼서 이렇게 보여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왼쪽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아래쪽에서 우리가 스마트가 아니라 흰색을 눌러보게 되면 방금 우리가 사진을 확장시켰을 때 확장된 부분이 흰색으로 보여지게 되고 검정색은 확장된 부분이 검정색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부분 보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더하기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화면을 이렇게 터치해주면 밝기를 조절할 수 있는 어떤 항목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누른 부분을 중심으로 밝기를 조절하는 게 되고요. 이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드래그를 하게 되면 밝기를 얼굴 부분에 가져다 놓고요. 밝기의 아랫부분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드래그를 하게 되면 값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얼굴을 중심으로 이렇게 밝아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밝기를 살짝 준 상태에서 두 개의 손가락을 가지고 이렇게 드래그를 하게 되면요. 이 밝기의 범위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자, 두 개의 손가락을 가지고 이렇게 조절을 하게 되면 밝기의 범위를 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더하기 버튼을 눌러 이번에는 하늘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채도값을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채도값을 넣기 위해서는 아래쪽에서 이렇게 위쪽으로 드래그 해주게 되면 밝기에서 대비 또는 채도 구조를 바꿀 수가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채도를 선택을 해서요. 채도값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 하늘이 더 이렇게 파래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왼쪽도 넣고 싶다 그러면 아래쪽에서 더하기 버튼을 누른 다음에 왼쪽 하늘을 선택할 수 있고 항목을 밝기가 아니라 채도로 바꿔준 다음에 값을 더 주게 되면 왼쪽도 더 푸르게 보일 겁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대비를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더하기 버튼을 눌러서 여기를 한번 클릭을 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렇게 갈대가 있는 부분을 대비값을 통해서 약간 어둡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왼쪽도 대비값을 주고요. 항목을 대비로 조절을 하고 대비값을 낮춰 보도록 하게 되면 여기 지금 이렇게 갈대가 있는 부분이 조금 더 어둡게 표현이 될 겁니다. 보정이 완료됐다면 우측 하단에 있는 체크 버튼을 눌러서
보정을 완료하도록 하고요. 저는 다시 새로운 값을 적용하기 위해서 다시 원본 상태로 되돌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도구에서 브러쉬를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브러쉬는 방금 우리가 했던 부분 보정하고 비슷한 겁니다. 단 차이가 있다면 부분 보정은 우리가 어떤 포커스를 가져다 놓고 거기에서 값을 조절을 했다면 브러쉬는 내가 색칠한 부분을 중심으로 빛이나 색을 보정하는 차이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밝게 어둡게를 선택을 하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 해당 부분이 어두워지게 됩니다. 이렇게 브러쉬를 칠하게 되면 여기 부분이 어두워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더 어둡게 볼까요? 어두워지는 게 보이시나요? 자, 이게 지금 브러쉬예요. 제가 이렇게 드래그한 부분만 어두워지는 거고요. 나는 어떤 부분을 밝게 하고 싶다 그러면 밝게로 맞춰주고 나서 이렇게 인물 부분을 이렇게 드래그 해주게 되면 인물이 이렇게 밝아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노출 값을 조절해 보도록 할 거예요. 브러쉬 도구에서 노출을 클릭하고 제가 화면을 한번 확대를 해 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제가 브러쉬를 한번 넣어 볼 건데요. 노출이 마이너스 0.3인 상태에서는 브러쉬를 놓으니까 사진이 어둡게 보여주고요. 지우개 상태에서 브러쉬를 넣어보게 되면 적용된 효과를 지우게 되고요. 그 다음에 노출이 0.3인 상태에서 브러쉬를 하게 되면 이렇게 밝기가 보여지게 되고요. 0.7, 1.0, 0.7부터는 이렇게 노출이 강해지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브러쉬를 어디에 있는지 보기 위해서는 오른쪽에 있는 눈 모양을 선택해 보시면 되고요. 내가 일괄적으로 이런 노출 값을 적용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노출 값을 다시 세팅을 하고 브러쉬로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게 되면 해당 브러쉬가 적용된 부분의 노출이 0.3으로 적용될 겁니다. 보이시나요? 이렇게 우리는 노출을 설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브러쉬에서 색의 온도도 지정해 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채도 값도 넣어 줄 수가 있습니다. 브러쉬를 터치하고요. 값을 넣어주고 터치를 하게 되면 해당 부분에 채도 값이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눈 모양을 두게 되면 제가 어디 부분에 이렇게 색 온도를 높였는가가 보일 거예요. 그리고 다시 눈을 뜨게 되면 해당 부분에게 조금 색이 많이 들어간 걸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다시 저는 사진을 원본 상태로 되돌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잡티를 제거 한번 해볼 건데요. 잡티를 제거하기에 앞서 우리는 다른 파일을 한번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사진 예시를 한번 불러와 볼게요. 그리고 도구에서 잡티 제거를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사진에서 이 빨대를 한번 없애 보고 싶어요. 그래서 화면을 확대를 한 상태에서 이 동그라미 모양이 빨대 모양하고 비슷하도록 이렇게 맞췄고요. 이 상태에서 저는 드래그를 통해서 빨대 부분을 이렇게 한번 칠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빨대가 사라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제가 혹시 이렇게 잘못 드래그를 하게 되면 취소를 눌러서 이렇게 화면을 바꿔 줄 수가 있고요. 취소하고요. 화면을 이동하기 위해서는 두 손가락으로 이동을 하거나 왼쪽에서 이렇게 맞춰주면 되겠네요. 화면은 제가 한 번 더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대를 제거하기 위해서요. 화면 확대를 해주고 빨대를 드래그 해주면 빨대가 없어지게 됩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빨대도 한번 제거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요. 빨대가 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경계선이 잘 맞지 않으면 이렇게 화면이 이상해지는 현상이 발생하니까요. 이럴 때는 취소를 누르고 조금 더 확대를 하고 빨대 사이즈에 맞춰서 브러쉬를 칠해주게 되면 빨대가 감쪽같이 사라지게 됩니다. 또 잘못됐네요. 한 번 더 다시 해볼게요.
자, 어떤가요? 빨대가 감쪽같이 사라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필요 없는 부분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잡티 제거라는 메뉴를 이용해서 필요 없는 부분을 제거할 수가 있겠습니다. 체크 버튼 누르면 이 상태로 사진이 적용이 되겠죠. 다음으로 HDR 스케이프 기능을 알아볼 건데요.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 HDR 옵션을 활성화하고 사진을 찍는데 가끔씩 HDR을 활성화하지 못하고 찍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후보정으로 이것을 조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현재 있는 파일에서 열기 버튼 눌러서 하늘이 있는 이런 사진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구에서 HDR 스케이프를 눌러주게 되면 필터 값이 나오는데요. 자연, 인물, 미세하게, 강하게 라는 필터가 있습니다. 만약에 사람이 앞에 있다면 인물을 선택해주면 되고요. 사람이 없고 자연 경관만 있다면 우리는 자연을 눌러서 필터를 적용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적용이 되었다면 체크 버튼을 누르면 되는데요. 오른쪽 상단에 원본 보기를 눌러서 원본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해서 사진을 저장해 주면 되겠습니다. 인물을 선택하시고 하게 되면 인물이 더 나은가요?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후보정으로 HDR 옵션을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체크를 하고 저장해 보도록 할게요. 스택 보정을 통해서 다시 원본으로 돌려보도록 하겠고요. 이번에는 화사한 글로우를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사한 글로우는 도구를 눌러서 화사한 글로우를 선택을 해주면 되는데요. 이 기능은 발광, 채도, 따뜻함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기능과 비슷한 보정 역할을 하지만 화사하게 보정이 되기 때문에 조금 다른 느낌을 주게 됩니다. 필터로 1번, 2번, 3번, 4번, 5번이 있는데요. 1번, 2번, 3번, 4번, 5번을 통해서요. 우리가 필터 값을 적용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적용이 되었다면 체크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른 기능을 설명하기 위해서 X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다음으로 색조 대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조 대비는 어두운 곳과 밝은 곳의 대비값을 정해주는 건데요. 수동을 보게 되면 밝은 톤, 중간 톤, 어두운 톤 유지가 있습니다. 밝은 톤은 선택을 하고 오른쪽으로 드래그하게 되면 색조의 대비값을 조절해서 이미지를 변형을 해주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값을 조절하면서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드라마입니다. 드라마는 드라마틱한 느낌을 주는 효과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드라마를 눌러서 기본 적용되어 있는 이 필터를 이렇게 눌러주게 되면 드라마 효과를 이렇게 줄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많진 않지만 혹시 마음에 드는 게 있다면 선택을 해서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다음으로 빈티지라는 게 있습니다. 빈티지도 여러 가지 필터를 넣어줄 수 있는데요. 이런 필터 값을 눌러주면서 자신이 좋아하는 빈티지 효과를 넣어줄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거친 필름 효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친 필름 효과는 말 그대로 필름 효과예요. 여러 가지 필터들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마음에 드는 것을 선택해서 적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레트로룩스라는 게 있는데요. 이 레트로룩스는 옛 카메라 느낌을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 필름 카메라 있죠? 필름 카메라의 느낌을 주고 싶다면 레트로룩스를 선택해서 필터를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메뉴가 그런지라는 메뉴입니다.
그런지는 먼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렌즈에 먼지가 낀 느낌을 적용하고자 할 때 우리가 이 그런지를 적용합니다. 그 다음에 흑백이라는 게 있는데요. 흑백은 사진을 흑백으로 보여주게 하는 기능인데 현재 여기는 필터로 대비 밖에 어둡게 필름, 어두운 하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누아르입니다. 누아르는 영화 같은 느낌을 주는 건데요. 여기도 여러 가지 필터가 있는데 이것저것 눌러보면서 어떤 영화 같은 느낌을 줄 것인지 선택을 해서 본인이 좋아하는 색상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인물 사진인데요. 인물 사진을 보정하기 위해서는 인물 사진을 불러와야 되겠죠? 제가 이렇게 인물 사진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도구에서 인물 사진을 눌러보게 되면 인물 사진에 대한 필터가 있어요. 스포트라이트, 스포트라이트 2, 부드럽게 1, 부드럽게 2, 눈 1, 눈 2. 이렇게 인물 사진을 보정하고자 할 때는 이렇게 인물이 나와 있는 사진을 눌러서 사진을 보정을 해주면 되겠고요. 왼쪽에 보게 되면 얼굴 모양의 아이콘이 있네요. 그러면 얼굴을 창백하게 만들 수도 있고 곱게, 중간, 어둡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에 보게 되면 수동 보정이 있는데요. 스포트라이트를 어떻게 줄 것인지, 피부 보정을 어떻게 줄 것인지, 그리고 눈동자 보정을 할 것인지에 대한 설정을 우리가 수동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그 옆에 있는 얼굴 방향이라는 메뉴를 한번 활용해 볼 건데요. 현재 이렇게 얼굴의 방향은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화면을 드래그하게 되면 얼굴이 이렇게 변형이 돼요. 오른쪽으로 드래그를 하게 되면 얼굴이 오른쪽을 보게끔 옮겨지고 왼쪽으로 드래그를 하게 되면 얼굴이 왼쪽으로 이동하는 걸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게 얼굴 방향입니다. 다음으로 아웃 포커스를 줄 건데요. 아웃 포커스는 파란색 점이 있는 부분은 선명하게 보여주고요. 그다음에 그 외부를 흐리게 보여주는 게 아웃 포커싱인데 요즘은 카메라에서 이런 기능을 다 제공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카메라를 찍을 때 아웃 포커싱을 주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스냅시드를 통해서 아웃 포커싱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가락 두 개를 가지고 드래그를 하게 되면 이거에 대한 반경을 정할 수가 있고요. 저는 얼굴 부분만 선명하게 하고 나머지는 흐리게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흐림의 강도도 이렇게 정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게 되면 지금 바깥쪽 원을 벗어나는 부분은 굉장히 흐려지게 되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것도 적당하게 맞춰서 적용을 하고요. 여기를 보게 되면 필터가 있고요. 필터는 이 가운데 모양을 별 모양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하트 모양으로 할 것인지 정하는 게 필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수동 보정은 흐림 강도나 전환이나 비네트 강도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비네트라는 것은 외부를 검게 하고 안쪽을 밝게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는 화면을 한번 적용을 해 볼 건데요. 1번을 누르고 적용을 하고 체크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아웃포커싱 효과가 들어간 걸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저는 다시 스택을 눌러서 원본 상태로 되돌려 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중 노출을 해볼 건데요. 이중 노출은 하나의 장면에 2개 이상의 사진을 보여주고자 할 때 우리가 이중 노출을 사용합니다. 왼쪽 하단을 보게 되면 더하기 버튼이 있고요. 이 상태에서 우리는 어떤 인물을 선택해서 이렇게 이중 노출을 구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강도를 정할 수가 있고요. 또는 필터 값을 제공해서 기본, 밝게, 어둡게, 추가, 제거,
오버레이 이런 효과를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얼굴에 보여지면 안 되니까요. 우리는 다시 한번 이중 노출을 선택을 하고요. 다른 이미지를 선택을 해서 불러오도록 할게요. 저는 이 얼굴이 이렇게 우측 위에서 보여지게 원한다. 그러면 이렇게 놓으시고 적용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위쪽에 스택 수정을 눌러서 수정 단계 보기를 눌러볼게요. 그리고 우리가 이전에 했던 이중 노출에서 이 브러쉬를 선택을 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부분을 이렇게 브러쉬로 문질러 보겠습니다. 그러면 해당 영역에 이렇게 사진이 이중 노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이중 노출이 되었으면 선택을 해서요. 이중 노출을 하고 내가 다시 수정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다시 수정 버튼을 눌러서 해당 영역을 한번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출 값을 낮춰주고요. 여기를 이렇게 지워주도록 할게요. 다시 노출 올려서 오른쪽 상단이 위에 노출되게끔 하고요. 다시 노출 값을 낮춰서 얼굴 부분을 지워주도록 할게요. 그럼 이렇게 두 장의 사진이 이중 노출로서 보여주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사진에 글자를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텍스트 기능은 말풍선을 넣어서 글자를 쓸 수 있는 기능인데요. 말풍선 배경 색상 변경을 할 수 있으나 글자 색상은 변경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글자 색상은 검정색과 흰색뿐입니다. 텍스트를 눌러서 글자를 한번 넣어 보도록 할게요. 여러 가지 스타일이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을 선택을 해서 글자를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요거 눌러서 이렇게 위쪽으로 위치를 시켜보고요. 글자를 수정하기 위해서는 여기를 두 번 터치를 하게 되면 글자를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스냅시드라고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그러면 글자의 말풍선이 이렇게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번에는 도구 버튼 눌러서요. 프레임을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필터 모양이 나오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마음에 드는 프레임을 정하게 되면 그 프레임이 사진에 적용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체크 버튼 누르게 되면 그 프레임이 사진에 적용되는 걸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내용을 가지고 응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홈 버튼 누르고요. 플레이스토어에서 픽사베이를 한번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픽사베이라는 검색어를 입력한 후에 그 다음에 열기 버튼 눌러서 이미지를 한번 검색을 해 볼 건데요. 이미지는 여드름이라고 검색을 해 보겠습니다. 여드름 이렇게 검색을 하게 되면 우리가 전에 실습했던 이미지가 나올 건데요. 이 이미지를 선택을 하고 다운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 다운로드 버튼 누르고요.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 보겠습니다. 로봇이 아닙니다 라는 메시지가 나오고요. 이미지를 다운받으려면 산이나 언덕이 있는 이미지를 선택하라고 하네요. 그러면 이렇게 선택을 하고 확인 버튼 눌러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이미지 하나를 다운받을 수가 있고요. 이번에는 자연이라고 해서 검색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나오는 이 이미지를 한번 다운받아 보겠습니다. 여기도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주고요. 기본값 그대로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로봇이 아닙니다. 체크를 하겠습니다. 다운로드 버튼 누르고요. 그러면 파일이 다운로드 된 걸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올려보게 되면 다운로드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하나가 보이는데요. 이렇게 눌러서 스냅시드로 연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이미지가 나오게 되고요. 우리는 이 인물을 한번 보정을 해볼 건데요. 잡티 제거 기능을 이용해서 이 얼굴에 있는 잡티를 한번 제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은 가로로 한번 돌려보고요. 가운데 도구 버튼 눌러서 잡티 제거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두 손가락을 가지고 화면을 확대한 후에 제가 이 여드름이 있는 부분을 선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어떻게 되죠? 여드름이 있는 부분이 이렇게 없어지게 됩니다. 간단히 드래그만 하거나 또는 이렇게 점만 찍어도 여드름이 없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나요? 이렇게 하게 되면 얼굴에 있는 이런 잡티들을 다 제거할 수가 있겠네요. 자, 혹시 이렇게 내가 잘못 선택을 했다라고 한다면 뒤로 가기 버튼 눌러서 취소해 주시고요. 이런 경우는 조금 더 확대해서 잡티를 제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 턱 밑에도 여드름이 있네요. 여기도 선택을 해서 한번 없애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있고요. 조금 빨간 부분은 다 선택해서요. 잡티를 제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된 것 같은가요? 이렇게 됐으면 우측 하단에 체크 버튼을 눌러서 확인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처음 이미지하고는 다르게 얼굴이 깨끗해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우리는 이 인물을 보정하기 위해서 한 번 더 도구에서 기본 보정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분위기를 조금 높여주고요. 그 다음에 밝은 부분은 더 밝게 해주고 어두운 부분은 더 어둡게 만들어져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미지에서 따뜻한 기운을 느낄 수 있도록 따뜻함을 약간 더해 주고요. 그 다음에 밝기도 약간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대비도 살짝 올려주고요. 그 다음에 채도도 색을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여드름만 없을 때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우측 상단에서 원본 보기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이런 이미지가 이렇게 바뀌었네요. 이렇게 보이시나요? 어느 정도 인물 보정이 됐다라고 한다면 체크 버튼 눌러서 확인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아까 우리가 두 번째 받았던 그 파일을 한번 불러오도록 할게요. 파일을 선택하시고 스냅시드에서 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중 노출을 통해서 사진 합성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도구 버튼 눌러서 이중 노출 클릭하시고 이미지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운로드 받은 이미지 중에 여자아이 사진을 불러와 보도록 할 건데요. 세 번째 있는 버튼을 눌러서 이 값을 최대치로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크한 다음에 스택 수정을 눌러서 수정 단계를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방금 우리가 했던 이중 노출 작업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데 여기를 눌러서 이 분 모양의 아이콘을 눌러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 하단에 이중 노출 값이 25로 되어 있는데요. 얘를 이렇게 100으로 설정을 하고 이렇게 브러쉬를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연이라는 그림 안에 숨겨져 있는 그림이 터치만으로도 이렇게 나오게 할 수가 있고요. 제가 이렇게 조금 범위가 벗어난 부분은 이중 노출 값을 줄여준 다음에 다시 이렇게 칠해주면 됩니다. 보이시나요? 다시 한다면 확대해서 이렇게 줄여줄 수가 있고요. 어느 정도 합성이 잘 된 것 같나요? 자, 합성이 잘 안 되면 노출값을 통해서
이렇게 합성을 자연스럽게 만들어 줄 수가 있겠습니다. 어느 정도 합성이 된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이 단계에서 저는 체크 버튼을 누르기 전에 우측 하단을 보게 되면 눈 표시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어디 영역에 브러쉬가 되어 있는지를 볼 수가 있고요. 나는 이렇게 합성된 게 마음에 든다라고 한다면 우측 하단에서 체크 버튼을 눌러주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합성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저는 시간 관계상 이렇게 했는데요. 먼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따라 하시는 분들은 시간 투자를 해서 합성이 자연스럽게 될 수 있도록 만들면 좋겠죠. 그리고 뒤로 가기 버튼을 눌러서 이번에는 부분 보정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인물하고 뒤에 있는 배경이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측에 있는 도구를 눌러서 부분 보정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얼굴 쪽으로 선택을 하고요.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얼굴의 밝기를 조금 높여주고요. 아래쪽에 있는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채도를 조금 빼주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빨가니까 빨간 분을 조금 빼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플러스를 눌러서 이번에는 왼쪽을 누르고요. 얘도 채도로 바꿔준 다음에 채도 값을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더하기를 눌러서 이번에는 얼굴 쪽에 채도 값을 높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얼굴에 약간 분홍빛이 돌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원본 보기를 해보면 아까 처음 상태하고 지금 상태하고 어떤가요? 더 자연스럽게 합성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다 됐으면 우측 하단에서 체크 버튼을 눌러보도록 하고요. 저장을 하고 싶다면 우측 하단에서 저장을 하면 되겠습니다. 더 알아보기 시간입니다. 사진의 분위기를 연출해 봅시다. 인물의 사진을 보정하고 화사하게 만들어 증명사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게 진짜 내 얼굴 이미지 포샵 학습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얼마나 알고 있니? 영상 편집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